부산, 울산, 경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12일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현금 자랑을 한 유튜버의 돈을 훔치려던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까지 훔쳐붙였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새 화명 생태공원에서 5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를 의심하고 펌프차를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부산 진구의 지난 100일 동안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김영우 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10일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안전과 학교 통폐합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부산시 교육청 국정감사,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네, 조경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토강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구평초등학교 주변에 대형 화물 차량들의 이동이 잦고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학생 68%가 위험한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째 교육청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는데요. 조 의원은 3,300억을 들여 청사를 이전할 돈은 있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돈은 없냐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안전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화두가 있었다고요? 네, 우선 학교 급식입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와 연계된 것인데요. 강민정 의원은 녹조 현상으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며 인근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며 학교 급식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체계적인 검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도 요구됐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초중고교 1km 반경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부산이 2위로 7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km 이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292곳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네, 급식과 성범죄 이외에도 살펴볼 부분이 학교 통폐합을 비롯해서 부산 남구 이전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던데요. 네, 문정복 안민석 의원은 부산 남구 이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상당한 상황임에도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문 의원은 이달 말 예정된 부산 남구 이전 중앙투자심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고 하윤수 교육감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학교 건물과 부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절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12일 진행된 부산시 교육청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수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영도구의회가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 남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경민 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 남구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는 부산시 교육청의 부산 남고등학교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학생 수 감소 지역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금 자랑을 한 유튜버의 집을 털려던 40대 A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도 앱 등을 통해 돈 자랑을 하는 유튜버의 집을 사상구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추정한 뒤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다 집에 있던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울산의 거주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인근에서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떼어 자신들의 차량에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침입하려 했던 집은 실제 유튜버의 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쯤
화명생태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 갈대밭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7일부터 11일까지 생태공원 내 갈대밭 등에서 모두 5차례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잇따라 발생해 방화가 의심된다면서 펌프차를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낙동강 관리본부에도 업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6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8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이어오다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모두 7명으로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4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3%대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한은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날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한꺼번에 빅스텝을 밟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뛰는 금리 위에 나는 물가. 한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20, 30대 영끌족들의 빚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죠. 빚 부담으로 인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또다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분간 3%대의 높은 기준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닻을 올린 민선 8기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산 진구에서는 지난 100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김영욱 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진구 민선 8기 김영욱 호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100일이라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지역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부산 진구를 구정 목표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김영욱 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민생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과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진행하는 등 몹시 바쁘게 보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는 여름이 시작된 터라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관내 시설을 직접 찾아뵙고 점검하고 또한 구 간부들과 매주 현안 회의를 실시하여 장기간 표류되어 왔던 수원 사업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 미해결된 사항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네, 민선 8기는 5대 분야 39개 공약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침체된 우리 부산 진구를 다시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재활용 선별량과
그 자원회수센터 통합 등에 대한 그 현안 문제에 역점을 두고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결과 성지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구의회의 협조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부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은 지난 7월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과 향후 개발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와 세부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분 도시에 선정돼 부산시로부터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압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부산시에서 공모한 15분 도시 마중물 사업인 햇빛 챌린지 사업에 우리 부산 진구의 단감 개근권이 부산시 첫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방향은 크게 접근성 개선, 연대성 강화, 생태성 보완으로 구분됩니다. 생활 근역 내에서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길, 보행제 우선도로 등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또 다양한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쾌적한 선형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또 오랫동안 부산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던 철도 정비창 부지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정말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코레일, 부산시, 부산진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창 이전 적지의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이 지난 8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내년도 사업자 공모, 가이드라인 작성과 개발 계획 최종안 수립 시에도 우리 부산진구가 반드시 사업의 주체 일환으로 참여하여 100년 이상 철도 부지로 단절되었던 공간을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또 우리 부산진구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공공부지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민선 8기 방향과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부산진구를 다시 경제, 산업, 문화의 메카, 부산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먼저 범천철도 시설의 이전 부지 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과 부산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을 잇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 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우리 계금동에 있는 디아르모 부지를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고 열악한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대공원 내에 4차 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물원 체험관을 유치하여 자연과 첨단 기술이 조화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도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가지 핵심 과제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과의 소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부산진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께서 방금 밝히신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변화하는 부산 진구가 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신발 산업의 중심이었던 부산진구에 황금 신발 테마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테마거리에는 부산 신발 산업 연혁과 60에서 80년대 신발 모형이 전시되고 신발 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패널 등이 설치됐습니다. 부산진구는 1960년대 이후 진양과 삼화, 태화 등 6대 신발 공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당시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구는 도심 속 산책로의 기능과 부산 시민공원과 연계한 관광 브랜드 상품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